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예, 어서오세요. 네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장 초반에는 좀 강세였다가 끝날 때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수는 크게 신경 쓰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래도 뭐 지수 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드린 다음에 그 뭐죠? 네, 우크라이나 오늘 재건 수혜주들이 조금 의미 있는 기사도 나오고 또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빈살만 이제 모든 뉴스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돈도 이제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겠죠, 그죠? 주시장의 돈들도. 근데 이제 빈살만 이 사람 우리나라 떠나고 나서 수급도 테마주 쪽의 수급도 조금 다른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네,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즘에 날씨도 이제 많이 좀 쌀쌀해지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분위기가 쫙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 개인들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 좀 그래요, 그죠? 네, 이건 가을이라기보다 지금은 이제 겨울로 들어간 거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일단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연말 모임들도 이제 슬슬 하시지 않나요,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올해는 아마 모임 같은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지수 잠깐 체크 좀 해보고 종목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끝난 거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큰 등락이 없었고 등락은 있었죠. 아침에 1% 이상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끝날 때는 그냥 다 내려와서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여기도 아침에 좀 상승하다가 오늘은 그냥 뭐 살짝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 거래량은 좀 나왔는데 크게 뭐 올라간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거 내가 낮에 있지 잘 보세요. 네. 지금 증시가 어떠냐면 자꾸 뭐 안 좋은 소리 많이 나오죠. 뭐 망한다, 뭐 불안하다, 뭐 이러는데 잘 보세요. 최근에 다우지수가 잘 보시라고 이거를 다우지수가 어때요? 10월 달에 저점 찍고 한 달 동안 엄청나게 급등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붕 떠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맨날 뭐 부동산 폭락한다 막 그러지만 그죠? 네. 실제 주식시장은 굉장히 지금 견고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잘 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지금 이제 망가뜨려 놨고 네. 다우지수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 있죠? 유로스톡스 50 보시면 안 내려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이거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안 내려온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식이 막 폭락할 때 손절하지 마셔라. 나중에 주식을 다시 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 비싸서 그리고 안 내려와서 못 산다 그랬죠. 안 내려와요 지금. 유로 스톡스 지금 유럽의 물가가 얼마나 치솟는 줄 아세요? 근데도 증시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냐면 주식시장은 간단해요. 뭐 경제가 좋아야지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싸면 올라가고 비싸면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경제에 자꾸 여기 접목을 시키는데 뭐 틀린 말은 그게 뭐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쪽에 지금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거죠. 원래 주식은요, 주가는 싸면 올라오고 비싸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싸진 이유가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해서 싸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유럽 증시도 지금 떠 있죠?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독일 증시예요. 안 내려와요. 그리고 프랑스도 안 내려오고요. 일본도 안 내려와요. 그리고 홍콩 있죠? 홍콩 박살내 놨잖아요. 그죠? 홍콩 지수 보세요. 최근에 급반등 나오고 안 내려와요. 볼일 다 봤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중국 증시도 여기 패스. 여기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네. 그 다음에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아니 맨날 저기 반도체 망한다면서요.
근데 이만큼 급반등 나와서 안 내려와요.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제 뉴스 보시면 속는다니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서 올라와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세요. 네. 자, 환율 얘기는 뭐 오늘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상태로 가주면은, 이 상태로 시작을 해서 이 상태로 끝나주면은 금요일날 마무리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개별주 테마주들 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튼 굉장히 무난하게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네, 그 일요일 맞죠? 네. 현지 시간으로 카타르 월드컵 개최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이맘때 하는 경기가 월드컵이 이맘때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네, 더운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하게 되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월드컵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건 시간이 나면 방송 후반부에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붕 떠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지수 얘기를 10분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10분 이상 안 걸렸죠, 그죠? 5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 바로 해드릴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를 오늘 왜 하려고 하냐면, 자, 그 관련주는 데모를 띄워놓을까요? 데모.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또 이쪽에서 또 움직여요. 돈이 최근에 가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들렀다가 갔어요. 갔는데 일본으로 간다 그러더니 거기 취소하고 태국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왔다 갔습니다. 왜 돈들이 다 어디가 있었겠어요? 다 이제 빈살만, 사우디 방한 수혜주 여기가 있었겠죠. 대표적인 게 네옴시티 테마주였고, 근데 이제 빈살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네옴시티만 얘기하고 간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수소 에너지, 그죠? 뭐 하다못해 뭐 프로바이오틱스, 그죠?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탄소 얘기도 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가 또 생겼죠, 그죠? 그래서 그 사우디 빈살만 방한 수혜주로 올라간 것들 어제 좀 얘기 좀 해드렸는데, 어제 뭐 이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참은 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종목들을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오늘이 이제 첫날이니까 네,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돈이 어디로 지금 빠져나갔는지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순환매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니까, 그죠? 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그 데모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고, 잠깐만요, 이렇게 봅시다. 이 한미글로벌 있죠? 한미글로벌이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21선 잠깐만요. 네. 21선 어제 이탈했다기보다 이거는 완전 박살낸 거죠. 21선 박살내면서 오늘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어제 마이너스 11% 급락했고 오늘은 마이너스 4% 추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좀 답답스러운 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원래 신용 같은 게 나가 떨어져야지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신용이 늘죠. 어떻게 하겠어요? 더 떨어지거나 아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 혹시 뭐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물리신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바닥인데 좀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그죠? 아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기를 바래요. 낙폭과 대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네. 신용이 늘어나는 게 여기서 신용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 왜 사냐 이거예요. 싸다고 생각하겠죠. 싸다고.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제도 뭐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차트예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차트고
반등이 나와도 약할 가능성이 커요. 네. 설령 반등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잠깐 뭐 진짜 1, 2분 딱 올렸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 있죠. 보고 있어도 못 파는 주식, 그죠? 네. 급등해서 팔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빈살만 이 사람 떠나고 나서 한미글로벌은 이제 오늘도 추가락을 했고, 그 다음에 히림 이런 것들도 추가락을 해서 21선을 깼다가 다시 네, 올려놨고요, 그죠? 네. 한국종합기술 요거는 뭐 차트가 이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관계 없으니까. 근데 요것도 좀 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이거하고 원전 테마주 있죠? 오늘 또 빠졌어요. 한전기술 이틀 연속 빠지죠, 원전. 그리고 한신기계, 이것도 사우디랑 엮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좀 빠졌어요, 이틀 연속. 그럼 초급락까지는 아니고 한 3~4%짜리 음봉 한 두 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고성파워텍 이런 것도 조금 빠지고. 왜냐면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원전 뭐 그런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원전 얘기는 특별하게 안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거는 솔직히 원전 테마주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그죠? 살짝 그냥 눌림목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 정도 하락은 뭐, 그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미글로벌은 위험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나 히림은 고생을 좀 할 거예요, 앞으로. 히림은 좀 그나마 나요. 그나마. 네. 신용을 못 쓰게 해놔가지고 계속 줄고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그나마 나. 근데 지금 한미글로벌은 완전히 떼탄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잘 지켜보세요. 네.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이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돈이 이제 빠져나갔겠죠. 이미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개인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개인들은 뉴스 보고 주식을 사니까 개인들은 들어왔고, 세력은 좀 딴 데로 나갔겠죠, 그죠? 지금 이제 사우디 그 빈살만 수혜주가 또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뭐 그린 케미칼, 네. 이런 게 이제 왜 급등했냐면,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었고,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9% 종가 마감을 했는데,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빈살만 이 사람이 탄소 포집 기술 뭐 협력을 희망한다 이래가지고 탄소 포집 관련주로 이제 급등한 거예요. 어제 뭐 KC 그 그린 홀딩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KC 코트렐, 그죠? 네. 오늘은 요거 돈지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옴시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말고 클라우드예요. 네. 요것도 이제 낙폭과 대주인데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0% 급등 마감, 그죠? 낙폭과대를 지금 한 3개월 동안 떨어진 거를 한 방에 다 올려놨죠, 그죠? 이거는 왜 그랬냐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이것도 똑같아요. 탄소 포집 기술, 그거 좀 생소한 테마죠, 그죠? 여기 올라갔어요. 그렇게 보시죠.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뭐 그 비피도라고 해서 그 뭐였죠?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어제 음봉 맞았는데 오늘은 양봉 나왔어요. 이게 드문 케이스인데, 재료가 어제 있어가지고 아침에 시초가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하락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나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15%까지 15% 가까이 급등했었어요. 그죠? 살아 있어요, 그죠? 네, 살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히림이나 네옴시티 쪽에서 돈이 좀 빠져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옴시티 끝났나요? 항상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제 10분, 20분 더 하잖아요. 그러면 꼭 뒤늦게 들어와서 누가 글을 남겨요. 이렇게 남기죠. 네옴시티 끝났나요? 한미글로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래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끝난 건 아닌데 한미글로벌을 저기 높은 데 사신 거는 잘못되신 거죠, 그죠? 네.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이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돌다 보면 다시 한미글로벌로 아니면 히림으로 돈이 올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고생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아무튼 이제 또 어디로 도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쪽으로 도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젤렌스키가 푸틴 직접 대화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 공개 협상을 뭐 제안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들었냐면 미국 등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 암시가 뭐예요? 암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돌려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말이 슬슬 바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뭐야 YTN인가 어디서 뉴스 나온 거, 난 YTN하고 연합뉴스보다는 YTN이 더 썩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YTN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연합뉴스도 비슷한데 약간 YTN이 약간 정상은 아닌 거예요. 주식 관련된 뉴스나 뭐 특히 여기 세계 경제, 세계 뭐 국제 동향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상해요. 네, 전문가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언론사 뭐 저는 다 안 믿지만 거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돌팔이들 앉아 있는 데 같아요. 여기 혹시 그 YTN 직원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긴 그래요. 뭐 특히 이렇게 뭐 국제정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보면 되게 그 미국, 영국의 BBC 아시죠? BBC 안다 1번 찍어 보시고 설마 모르시는 분 없겠죠? 영국의 BBC, 영국 BBC 그죠? 네. 영국 BBC가 그런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BBC도 이제 약간 썩었겠죠. 안 썩은 언론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BBC가 옛날에 영국의 BBC가 이제 영국하고 그 어디였더라? 하여튼 전쟁을 하는데 자기네 영국의 군함이 침몰을 했어요. 침몰했는데 그거를 이제 앵커가 얘기하는데 보통 본인 나라 배가 침몰하거나 그랬으면은 되게 좀 영국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근데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왕이 막 여왕인지 그때 총리였는지 아무튼 진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노.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보고서 영국 왕이 여왕이죠. 여왕이 뚜껑 열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앵커 잘라버리라고 막. 우리나라 군함이 침몰했는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BBC가 그런 걸로 유명한데요. 근데 YTN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YTN에서 아까 YTN도 그렇고 하여튼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뭐 유럽 또 3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하여튼 보면은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토. 잠깐만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YTN 쪽도 있고 잠깐만요. 네. 아까 내가 썸네일을 봤는데 뭐 이런 거요. 네. 썸네일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 보이세요? 4시간 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를 내요. 제가 지금 약간 짜증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다니까요. 그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제일 자극적으로 많이 한 데가 YTN이에요.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이제 오늘 또 뭐라고 하냐면 3차 대전 공포, 잠 못 이룬 유럽, 위기의 나토, 점점점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주식시장 바닥 찍을 때 있죠. 그때 핵전쟁이 일어난다, 외환위기 온다, 제일 설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YTN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더라도 참고는 해서 보시라는 얘기. 요즘에 YTN 민영화 얘기 나오죠. YTN 민영화 얘기. 여긴 민영화 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죠. 맨날 MBC하고 KBS만 그 얘기하시는데 YTN도 제가 보기엔 여기 정상 아닙니다.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식 관련된 것도 주식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해가지고 여기 해외 이슈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해야죠. 너무 감정적으로 해. 감정적으로. 기사 내용 읽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참고하세요. 이런 거 휩쓸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걸 왜 제가 지금 강조를 많이 했냐면 결정적인 타이밍에 저런 기사 보고 털리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전엔 절대로 휴전이란 없다, 잃어버린 영토를 다 찾을 때까지 절대 휴전 협상은 없다 그랬는데 저 말이 바뀐 거예요. 이해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젤렌스키 저 사람이 절대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 바뀌잖아요. 물론 자기들끼리 이제 머리 쓰는 거겠지만 일단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그동안에 빈살만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죠? 이슈가 다 거기 집중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움직이더라 이거죠. 데모가 이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 수혜주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게 한미글로벌이죠. 그거를 지금 데모가 이쪽에서는 데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신고가를 내기는 냈어요.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한번 간 게 이만큼이고 지금도 그때만큼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거래도 요즘에 많아요. 아까 장중에 한 12%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VI 걸릴 뻔하다 만 거죠, 그냥. 그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말이 살짝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스페인, 우리나라랑 스페인 정상회담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 같이 합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움직였는데,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데모는 일단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그 상승 파동 그거 한번 해드렸죠. 이거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죠? 상승한 파동 길이가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버벅거리거든요. 자, 내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원하시면 찍고 원치 않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 찍으시면 돼요. 느낌으로. 추가 상승이 나와서 한 장대 양봉을 한두 개는 더 뽑을 것 같다. 1번. 아니요. 올라가는 게 좀 힘들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찍어보세요. 강요 안 할게요.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세요? 느낌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게 우두머리거든요 지금. 센 양봉 한두 개 더 나올 것 같아. 이거 센 양봉이 한 두 개 더 나오면은 여기서 50% 이상 추가 급등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1번도 있고 4번도 있으시고 골고루 있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쭉 드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순환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순환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순환매 돌리면서 매매하는 걸 잘 하시려면 일단 대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대장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누가 갈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매를 잘 돌리시려면 종목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종목 전체가 뭔지 알아야지 뭐 얘가 가고 제가 가고 그 다음에 누군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제 방송 끝나면 제 뒤에 김 실장님 그 방송하시니까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도 제 뒤에 방송을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뭐 잠깐 조금 한 적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 방송 들으라고 꾸준하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테마주 전체를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들으시면은 나중에 순환매 그거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원리를 많이 알려드리고, 원리, 핵심 노하우 막 이런 거. 김 실장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잘. 무방에서는 더더욱 안 해요. 라이브에서는 하는데 무방에서는 안 한다. 이제 그분 방송 잘 들으세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제가 보기에는 1번보다는 4번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런지 한번 자 보세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1번 찍으신 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분명히 이제 앞고점을 제끼고, 그죠?
풍성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뽑았고요. 그죠?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잘 보니까 그죠? 5일선이죠. 여기 녹색선이 5일선을 깨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눌림목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눌림목 얘기입니다. 네. 잘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이렇게 네. 잘 뭔가를 틀었다 놨다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요. 이게 한미글로벌처럼 당장 떨어질 차트는 아니에요. 이게 한미글로벌은 아까 보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한미글로벌이거든요. 잠깐만요. 한미글로벌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있다가 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될 차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모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앞에서 올라온 것만큼 일단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아까 1번 찍으신 분들 있죠? 여기서 확 치고 나가려면 수급이 굉장히 센 게 들어와야 돼요. 그죠? 수급이 뭐예요? 수급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거래량을 수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최근에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 무지하게 많았어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자, 거래 무지하게 많았죠? 잘 보시라니까요. 아니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도 고점이었는데 여기다 거래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서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 진흙에 그죠? 진흙탕에 빠진 자동차처럼 아무리 밟아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데모가 지금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물쩡거리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세요. 차가 타이어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밟는데 타이어가 탈 정도로 막 악셀레이터를 밟는데 거기서 못 치고 나가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 지금도 이게 그 대장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러는 동안에 신용 쓰는 아저씨들이 자꾸 들어와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신용 쓰는 아저씨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분들 왜 들어오겠어요? 장기 투자하려고?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오겠어요? 한번 빼먹으려고. 그죠? 네. 이게 나쁜 게 뭐냐면 밑에서 사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노려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번 해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남이 다 해놓은 거 그죠?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이런 데서 신용 쓰시는 분들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싫어해요. 날강도. 이게 날강도 마인드거든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본인들은 자기들을 이제 승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승부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저기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돼. 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 막 회원 여기 시청자 수가 안 그래도 요즘에 적은데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신용 쓴 사람들이 우리 방에 들어오는 걸 난 원치 않아요. 왜냐면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가끔씩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그러면 저희 방에 초단타쟁이들이나 그런 사람들 안 들어와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죠? 네. 가끔씩 이런 얘기 하면 견제구고 날리는 거예요. 견제구. 네.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아저씨들이 막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알고 하시라고요. 지금까지는 장대 양봉에 한두 개 더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두머리라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안 가느냐? 가요. SY 보세요. SY. 어제는 그죠? 네옴시티라고 해서 가더니 오늘은 우크라이나래요. 어제는 네옴시티, 오늘은 우크라이나. 어제 상한가 찍었다가 거래 실린 장대 음봉 맞았거든요. 근데 세력이 아직 물량이 남았는지 원래 이게 어제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차트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제 아침에 16% 급등해서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찍고 끝날 때 9%로 끝났어요. 장대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요.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그죠? 거래 많고 4천만 주 가까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사실. 어제 네옴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크라이나래요. 또 갔어. 물론 이제 어제 고점을 확실하게 더 제끼지 못했지만 또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모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못 간 게 아니고 데모가 못 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DI 파워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죠. 이거 마지막 1번 한번 적어주실래요? 이거 저번에 한번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월요일인가요? 그때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처음에 눌리목 얘기할 때 그죠?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맞죠, 그죠? 예예, 고맙습니다. 요즘에 종목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것도 이제 슬슬 올라오잖아요. 특별하게 거래 없어요. 거래량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올라와요. 이것도. 근데 데모가 지금 못 올라가고 버벅거린다 이거예요. 이거 다음으로 붕 떠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현대 에버다임. 이것도 지금 버벅거려요. 현대 에버다임은 그나마 나요. 근데 데모가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신용 들고 막 그래서. 아무튼 저기 우두머리가 데모가 우두머리가 맞는데 저게 못 가는 동안에 저 밑에 있는 중장비회사 해인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 뭐 올라와야지.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구덩이 딱 메꿔놓고 한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리엠스 있죠? 중장비. 이제 이재명 씨 테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오늘 12%까지 장중에 11%까지 올라왔었어요. 아니 이런 종목들 거래 없어요.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데모는 뭐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원기계공업 어제 바람 폈다가 오늘 다시 또 돌아왔어요. 오늘 어제는 네옴시티를 바람 폈다가 오늘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그죠? 자 이거 보세요. 현대건설기계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000억 원짜리거든요. 데모는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 있어요. 차트 여기 보시면 있어요.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근데 1조가 넘는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12% 뽑았거든요. 이게 훨씬 무겁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것도 막 치고 나갑니다. 여기 현대 두산인프라코 이것도 그냥 막 올려버려 그냥. 근데 데모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쭤볼게요. 데모가 장대 항봉 한 2개 이상 쭉 뽑을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째 거 보세요.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확률인데 확률이 아무래도 어때요? 1번보다는 4번일 확률이 높아졌겠죠, 그죠? 네. 그런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1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여기서 사고 싶으시면 사셔도 되는데 조심하시라고요. 주식은 확률 싸움 아니에요? 올라갈 확률 몇 %, 떨어질 확률 몇 %? 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더 피곤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매가 돈이, 그러니까 네옴시티 쪽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데모로 가기보다는, 그죠?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직 안 간 거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4번은 뭐예요? 떨어진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여기가 지금 18,000원, 오늘 고점이 18,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만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18,000원에서 2만원 넘어가 봤자 수익이 10%대예요. 신고가 나겠죠, 그죠? 네, 10%에요, 10%. 밑에서 사신 분들 말고 여기서 산 사람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종목들 있죠.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후발주자, 거기서는 30%, 50%, 100%짜리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무조건 폭락한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올라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저조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개인들이나 아니면 단타 위주로 치는 전문가들 있죠. 리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트예요. 이게. 왜냐면 언뜻 봐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눌림목 같고, 그죠? 보니까 수급도 좋고,
캔들도 보니까 뭐 세력이 크게 빼먹은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이게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자리가 되게 편안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걸 여기 샀잖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 왜 편안하다고 하냐면 보세요. 거래량이 얼마나 풍성해요. 요즘에 돈도 없고 종목도 잘 안 움직이는데, 그죠? 네. 이제는 좀 잘 움직이지만, 그죠? 아니 막 신고가 나 있는 주식이 하루에 막 거래량도 막 몇백만 주씩 나오고, 이거 만 원대 주식인데 막 기본 막 200만 주, 300만 주, 그죠? 네. 적을 때가 200만 주였고요. 300만 주, 많으면 막 700만 주, 막 1000만 주씩 나와요, 거래량이. 그리고 분차트를 잘 보세요. 이게 11월 7일이 여기 양봉 만드는 게 여기인데 이게 분차트거든요. 분차트 보세요. 그냥 들고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왜? 수익 났다가, 물론 수익 났다가 없어졌다가 수익 났다가 없어졌다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들썩 하루도 안 쉬고 들썩거리는 거예요. 맨날 가진 않고 갈 듯 말 듯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거래도 풍성하고. 그러면 편해요, 안 편해요? 엄청 편하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이버나 어디 이런 데 토론방에 모여서 목표가 뭐 3만원, 4만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간다고. 그런 거를 보면서 신용 쓰는 아저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슬슬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야 된다 이 소리죠. 네. 또 데모 들고 있는 분이 또 제 방송 들으면 또 오늘 밤에 또 악플 다시겠다. 이놈의 새끼 네가 뭘 한다고 데모를 욕하냐고.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네. 조심하시라고요. 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돈이 분명히 순환매가 돌아서 그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여기는 위험지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되게 편안한 거예요. 이게 그 한미글로벌이 떨어지기 전에요. 이렇게 쭈루루룩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요.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얼마나 편했는 줄 아세요? 2주 동안 11월 초부터 한 11월 한 10일 정도까지 보면 되겠다, 그죠? 한미글로벌 분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떨어진 게 여기잖아요. 15, 16, 17, 18.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폭락했거든요. 실은 월요일날부터 빠지긴 했는데 본격적인 하락은 이제 화요일부터예요. 네. 그 전에 잘 보시라니까요. 왠지 그림이 비슷하죠. 여기 보시죠. 들었다 놨다 가진 않아요. 가진 않는데 맨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거래가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면 좋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분차트를 보실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죠. 그죠? 네. 이러면은 이런 걸 잘 이제 깨닫게 되면 수익도 잘 챙길 수 있고, 그죠? 위험한 종목이 안 걸려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 강의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그게 왜 어려우시냐면 맨날 초보적인 강의만 듣다가 제 강의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들죠. 물론 비유를 적절하게 들 때도 있고 어쩔 때 아닐 때도 있겠지만 비유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많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자꾸 들죠. 한미글로벌이 떨어지기 전에 이랬어요. 이게 자꾸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자꾸 오래가면은 신용 쓴 아저씨들 들어와요. 그 아저씨들이 들어오면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우, 세상 시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신용 쓰지 마시고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이 늘어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네.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냐면 오늘 우리 방에 이제 프롬파스트를 좀 팔았거든요. 이 프롬파스트가 이번 주 월요일날 추천 나간 거예요. 월요일날 추천 나갔으니까 매수 가격이 원래 이제 기존 회원들 갖고 계셨던 건데 앞에 보시면 쭉 눌러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이 프롬파스트를 내가 뭐라고 추천했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시고 우리 방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그죠? 돈 없어서 지금 혼자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무방회원들도 잘 참고하세요. 네. 이게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니까 신규 회원들도 종목을 들어야 되지만 기존 회원들을 먼저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4일날 빈살만 아저씨가 온다고 하길래 아저씨가 아니죠, 나보다 어리니까 네.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도 난리를 지기길래 프롬파스트를 이걸로 추천했어요. 14일날 아침 8시 54분 스윙 프롬파스트 사우디 네옴시티 이걸로 추천했거든요. 네. 왜 사우디 네옴시티냐? 이게 원래는 이제 이 프롬파스트는 세종시테마주였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세종시테마주로 대장주였어요. 세종시테마주의 대장주.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네거티브 하면서 맨날 싸우다가 올해는 세종시 관련주들이 못 갔어요. 근데 슬슬 유라테크도 원래 대장주였거든요. 여기. 네. 대주산업도 원래 세종시였어요. 대주산업은 사료주로 바뀌어서 갔고 올 봄에 유라테크가 최근에 상한가를 치더니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무슨 무선 충전으로 딴 데로 가버렸어요. 네. 프롬파스트도 이제 제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건자재 회사거든요. 원래 집 짓고 도시 건설할 때 여기서 납품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SOC, 토목, 건축, 건설 이런 건자재 관련주 이걸로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서 사시라 그랬고 기존 회원들한테도 내가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네. 신규 회원들 사시고 현금 있는 분들 사시고 그 다음에 이거 종목 갖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니까 우리는 손절 안 한다니까요. 손실인데 작년에는 이 프롬파스트 갖고 수익을 많이 내렸는데 올해는 이런저런 이유로 투매가 나와서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다. 현금이 있으시면 물타기 하셔라 그랬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타기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국영GNM 있죠? 국영GNM 한번 하고 대놓고 그 다음에 2탄이 뭐였냐면 프롬파스트였어요. 국영GNM을 여기서 그랬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주. 뭐냐면 유리. 여기서 산 거 여기서 팔아가지고 한 50% 정도 수익 났다니까요. 이거 물타기였어요. 신규 회원들은 이제 새로 사는 거고 기존 회원들은 이제 물타라고 했고 내가 매도세 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 2탄이 뭐냐면 프롬파스트였는데 프롬파스트가 뭘로 냈냐면 사우디 네옴시티의 수혜주를 낸 거예요. 근데 언제 갔냐면 오늘 갔어요. 빈살만 가고 나서.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문자 번역한테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주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23%까지 급등했는데 거래도 좀 있죠, 그죠? 이게 왜 오늘 급등했냐면 유라테크 있죠, 유라테크가 원래 그 세종시 관련주가 많지가 않아요. 원래 세종시 관련주 대장은 유라테크 프롬파스트고요. 그 뒤에 가던 게 대주산업, 영보화학인데 유라테크가 상한가에 갔거든요. 왜 갔냐고요? 이거는 세종시로 간 게 아니라 세종시 얘기는 이틀 전에 나왔어요. 이틀 전에 세종시가 잠깐 나왔을 때 잠깐 10% 급등했다가 다 내려갔어요. 프롬파스도 자꾸 올라가다 말아고. 세종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세종시를 못 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뭘로 갔냐면 이제 무선 충전으로 제로가 바뀌어서 그걸로 갔어요. 전기차 무선 충전 상한가 같거든요 이거. 네. 제가 늘 강조하던 거 있죠. 세력이 제로를 바꿀 거라고. 바꾼 거예요 이거. 그러면 오늘 프롬파스트는 왜 갔을까? 유라테크가 상한가 가니까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덩달아서 영보학 있죠? 어이쿠야 그러더니 같이 간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아무 재료도 없었는데 그냥 간 거예요. 이거는 24%까지 갔고 프롬파스트는 23%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는 이제 요즘에 점심 먹을 때 컴퓨터 앞에서 밥 먹어요. 저는 요즘에. 왜냐면 이제 뭐 올라오는 거 있으면 팔아드리려고. 보고 있다가 낼름 매도사인 내버렸어요.
최근에 산 것만. 기존 거는 이제 더 수익을 내야 되고. 왜 올라왔다고요? 영보학이랑 프롬파스가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유라테크 상한가가니까. 근데 유라테크가 다른 재료로 상한가 갔으니까 상한가까지 못 갔는데 아무튼 투매 나온 거를 지금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이게 영보학 차트고 이게 프롬파스. 최근에 이만큼 투매 나온 거 있죠? 하루에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 잡고도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드리냐면 진짜 얼토당토 않는 이유인데 따라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앞에서 대선 주였건 뭐였건 재료가 바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로 급등을 할 거다. 이해가 안 가실 거다. 근데 올라올 거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손절할까 손해보고 이 힘든 걸 피해볼까 막 이러지만 세력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올릴까 머리를 쓰고 있다. 머리가 좋으니까 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기다려주시면 된다 했잖아요. 왜? 세력들이 물려있으니까. 근데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건수가 있어야지 올라오죠. 그럼 건수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옛날에 같은 테마주였다고 해서 하나가 상한가가 아니까 덩달아 올라오잖아요.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해드렸는데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한번 관심 가져서 보시고, 아까 본의 아니게 또 YTN을 제가 또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짜증날 정도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합뉴스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나마. 네. YTN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영화 한다고 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 민영화 수혜주도 또 있어요. 방송국 관련주. 그것도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YTN 뉴스 보실 때 조심하세요. 네. KBS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제 정세 그거 얘기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KBS 요즘 마음에 안 드는데 난 KBS 뉴스 아예 안 봐요. 근데 뭐 이렇게 대충 지나가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네, 감정적으로 뉴스보다 안 하더라고요. KBS. 그게 언론인들 그게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꾸 사람들이 망한다 하는데 아까 세계 증시 보여드렸죠? 예, 급등해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있고 개별주 테마주들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주식을 들고 있었던 게 그게 맞았던 거고, 그죠? 네, 늦기 전에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주식이 쌀 때 주식을 사세요. 주식은 싸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 세력이 매집을 해놨으면 반드시 수익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그 과정이 힘들었냐 아니면 덜 힘들었냐 그 차이지, 네. 반드시 수익을 보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주말 그죠?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제 뒤에 또 김 실장님 또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분도 유튜브에서 하시거든요. 유튜브 방송도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뭐 저거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뭐 매물대 강의하신다고 하니까 매물대 강의요. 요즘에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매물대사 걸리거든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매물대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갖고 매물대 분석하시거든요. 참고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